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말을 이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오히려 가슴이 이 콩알도 아니고 저 원자만해질 만큼 지금 너무 떨리는 이 떨리는 순간. 상황.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과학사에 있어서 로켓 개발사에 있어서 분명히 한 장이 될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누리호 4차 발사의 모든 것, 이 궁금증을 해결해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창수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장님 차세대 발사체를 총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잘못 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누리호는 현세대 발사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누리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부 지금 고흥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 지금 우주센터에서는 숨소리도 막 못 내고 엄청 막 긴장 상태가 아닐까 이런 예측이 들거든요. 숨소리는 다 나고 물론 거기에 있는 혹시 단장님 T신가요? 네, 아닙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항우연하고 하나에어스페이스와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기업들이 같이 이 그 발사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이제 누리호 1차, 2차, 3차는 라이브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낮 시간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일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자정 12시 54분에 발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애들은 못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장마감부. 그건가요? 사실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 위성이 이제 특정한 시간에 그 지구를 지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고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발사체에 실어 있는 위성도 항공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뭐 돈을 받고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돈은 사실 이제 우주항공청이 네. 그 돈을 주면서 한국우주산업한테 위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연에게는 발사체를 만들어라. 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해서 쏘는 게 이번 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 이 누리호가 택배로 치면 이제 쿠팡맨 같은 로켓 배송하는데 그렇죠. 택배 기사고 진짜 그 진짜 로켓 배송이죠. 네. 그 안에 있는 이제 택배가 탑재체라고 하는 위성이나 아니면 탐사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배송비 받잖아요. 그냥 무료 배송인 건가요? 어차피 정부에서 돈을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 무료 체험 기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돈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고객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발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하고 갑자기도 얼마든지 발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완성된 기술이 되면 뭐 다른 나라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실어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거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위성은 밤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건가요? 왜 밤인 거죠? 어떤 위성이길래? 위성이 밤에 쏴달라는 게 아니라 위성은 낮 12시 몇 분에 어디를 지나가게 해달라. 지구상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남쪽으로 발사를 하게 되는데 네네. 남쪽으로 쏴서 반대쪽에 올라올 때가 이제 12시 정도가 되려면은 우리 밤에 쏴야 이제 낮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사 시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해졌고 이제 저희가 발사 시간에 여유가 좀 있는데 기준 시간 대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씩. 그래서 지금 발사 시간이 12시 54분에서 1시 14분 정도까지로 한 20분 정도의 그 발사 윈도우라고 해서 그 시간 안에 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간.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운용하다가 이제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2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 12시 54분에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4차 발사에 실려져 있는 위성의 이 사용의 목적 자체가 딱 이 새벽 시간대 발사해야만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성의 목적은 사실 이제 이 위성이 들어가는 궤도, 태양 동기 궤도를 맞추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다만 특정한 시간을 원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제의 효율성, 그러니까 같은 위성들이 많이 도는데 네. 이제 관제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제 11시 한 번 지나가고 12시 한 번 지나가고 1시 한 번 지나가는 이런 것도 또 고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운용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를 좋은 같이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첫 번째 야간 발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들,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부분들 리스크가 좀 있을까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준비도 밤에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밤에 하게 되면 이제 그 야간 조명 같은 거를 조금 더 밝게 해서 발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발사를 준비하기 뭐 한 8시간 정도는 그 사람이 웬만하면 이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발사가 되고 나면은 발사 후 처리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야간에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는, 좀 늦은 시간까지 좀 깨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피곤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야간에 한다고 늦게 출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날 이제 약간 커피 배달이 좀 많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사실 야간에 발사한다고 하면 저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벤트인 거예요. 멋지잖아요. 불꽃을 네, 이렇게 막 하면서 날아가는 네. 그 모습이 멋질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 우리 연구원분들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좀 제발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다고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 관심을 안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사를 하는 게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벤트. 근데 이게 이제 매번 방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방송을 하는데 아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를 매번 방송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 정도까지 사실 수준이 돼야 되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저 보면서 또 궁금했던 게 이 야간이라는 특수성 말고도 이번 4차 발사를 한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술적 도전 뭐 이런 게 또 있나요, 추가적으로? 발사체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건 없는데 다만 요번에 좀 특별한 게 이제 지금 위성에 쓰는 연료가 그 하이드라진이라고 좀 독성 연료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준비 설비도 다 하고 이거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발사체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택배 회사이기 때문에 탑재체가 나는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그거를 사실 제공할 그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발사체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다룰 수 있어, 해본 적도 있어라고 네.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었어요. 빈 로켓을 눕혀서 데리고 와서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네. 생각보다 얇아요. 두께가. 그 껍데기가. 그런데 원래 로켓은 서 있으라고 만든 건데 눕혔을 때도 그 진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무너지지 않고 그 순간에 뭐 체결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와서 또 아래만 잡고 들어 올리면 위가 팍 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준 그 모든 기술이 애기 앉듯이 이렇게. 다 지금까지 습득한 거다.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로 통해 가지고는 발사대 쪽 기술들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리호에 그대로 좀 적용을 했고 좀 차이가 있으면은 그때보다는 이제 단위 3개 단위다 보니까 그 각각을 체결하는 부위, 그러니까 엄빌리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아졌었고요. 발사체가 이제 3개 단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각각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는 게 좀 이제 누리호의 큰 부분.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로켓 발사체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발사대 모두 피와 땀이 서리는 것 같아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우는 과정도 막 아기를 이렇게 안는 것처럼 아까 단장님도 발사체를 잡아주는 걸 엄빌리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탯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아기가 나올 때 탯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엄빌리컬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발사되는 거잖아요. 끊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 용어가 그 애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지. 네. 엄빌리칼은 사실 이제 그 배꼽이고, 아, 배꼽. 엄빌리칼 코드가 이제 탯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일반적으로 그냥 엄빌리칼 시스템으로. 네.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니까. 느꼈습니다. 확실히 단단히 튀시구나. 아, 티다. 맞아. 적당히 그냥 문학적 느낌으로 탯줄 느낌이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유가 엄빌리칼 있어요. 코드가 탯줄입니다. 튀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 발사는 아유 극적 아유 내가 늦었네 아유 내가 실수했네 이러면 안 되는 게 단 한 번의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가장 아쉬워요. 최근에 스페이스X가 실패를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 치고 좋아요. 이유가 뭐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겠다고 거기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그럼 뭐가 안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발사체는 물론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건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완벽의 완벽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티가 될 수밖에 없다. 배꼽이냐 탯줄이냐 이거 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어 하나 갖고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용어를 써주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을 드렸었고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이제 실패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관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현실상 그렇지 못하니까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자, 일단 27일 새벽 시간에 발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말씀하셨고 예정일은 12월 28일인데 하루뿐만 아니라 12월 4일까지 이제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과거에 기억하시죠? 그때 2차 발사 때 예정된 날짜에서 2차례 연기가 됩니다. 맞아요. 사실 여기서 제가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연기되면은 좋거든요. 오늘은 좀 가두시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연기되는 사유가 사실 기상이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다행이지.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요. 나는 아닌 거야. 내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기상 때문에 연기되는 거는 부지기수인데 이제 기상 때문에 연기됐으면 그냥 그러면 얼마까지 우리가 더 버틸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좀 따지게 되고 이제 첫 번째는 보니까 이제 고공풍 뭐 요 문제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바람 때문에 뭐 이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그 산화지 탱크 레벨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탱크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산화지를 채우는데 탱크가 어디까지 채워지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리로 안 했더라고요. 유리로 하면 밖에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예전에 이렇게 딱 유리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근데 1층에 보일 때 여자가 3층, 4층 보이면 그게 그건 무슨 얘기 하지 말고. 도시전 전략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제일 위쪽에 레벨 센서라고 해서 이제 게이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차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호가 나오는데 근데 그 신호가 지금 해보니까 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센서 문제였구나.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며칠 이제 연기가 되는 거죠. 갖고 다시 눕혀서 다시 다 빼고.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번 발사에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실제 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정도 뭐 제대로 실용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이렇다고 평가를 듣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이 누리호가 그 안에 들어간 부분만 해도 38만여 개로 알고 있거든요. 38만여 개. 뚝딱뚝딱 만들어 성공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독립 발사체를 성공한 나라가 7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7개. 그러니까 240여 국가에서 7번째면은 그건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거죠. 대단한 거죠. 일부러 기다렸던 얘기도 있습니다. 6번째 정도 될 뻔했는데 7이 숫자가 예쁘지 않습니까? 럭키 세븐을 위해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발사체가 이제 특징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 기술.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하고 바로 이제 그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민군 겸용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로켓 위에 안에 탑재체 말고 그냥 핵탄두 실으면 그게 ICBM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제도립 기술 리엔트리가 안 되면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바로 쓰기는 힘들고 올라가는 쪽은 다 똑같으니까. 저는 핵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술이 있고. 왜 단장님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기술의 근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체 로켓도 있고, 액체 로켓도 있고. 그렇죠. 누리호는 이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발사체이기 때문에 위성을 저희는 위성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고 이제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내가 아는 거랑 네가 아는 거랑 큰 차이가 없으면은 사실 이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기술적인. 근데 공동 연구도 되고. 근데 이제 우선은 굳이 이 기술을 전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어떤 시험 설비나 요거를 뭐 다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체가 좀 독특한 게 시험을 해서 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한두 번 정도밖에 기회를 안 주거든요. 맞아. 2번 실패해봐. 기회가 있겠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번 정도 안에 성공하지 않으면은 보통은 사업이 없어진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4번째에 펠콘 1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 4번째도 이제 자비를 털면서 이제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에서 거기서 성공을 못하면은 회사가 그냥 망하는 거였어요. 망하는 건데 근데 그때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아주 이렇게 됐거든요. 그 한 번이 한 사람 인생이 아니고 지구의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굉장히 많은 거가 바뀌었습니다. 또 발사체가 이제 사실 약간 고위험 기술이고 실패에 이렇게 관대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민간 업체면은 투자자가 꾸준하게 이제 좀 봐줘야지만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그 외의 부분도 사실 발사체 특성들이 있다. 스페이스X의 발사 비용이 워낙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돈 주고 쏘면 되지 않냐. 우리 우방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이유. 사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도 이제 고민입니다. 이제 그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은 너무 빠르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우리가 뭘 만들어 놓더라도 스페이스X는 한 단계 더 가 있는 이미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위기감이 있어서 유럽의 위성은 유럽의 발사체로 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소버린 발사 능력을 갖춰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게 유럽도 그렇고 이제 일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 돈으로 위성을 쏜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일본 발사체로 써야 된다. 이렇게 약간 법제화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거 그렇게까지 돼 있지는 않은데 저쪽이 싸니까 저쪽을 당연히 이용해야지. 이제 경제적인 관점만 딱 보고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국민 세금 싸게 하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발사체는 우리가 다 접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발사체는 그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전략 기술로서. 그리고 사실 돈도 만만치 않은 게 제 기억으로 단거리 탐사선을 미국 팰컨 9이 쏴주는데 780억인가 받았다 그래요. 780억. 이런 것들 자체가 매번 나갈 거니까. 매번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앞으로 이제 미래 우주 시대다 보니까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 독립 발사체를 가지는 게 최소한의 스펙을 만족시키는 발사체는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 군사위성 같은 거 미국에서 어떻게 쏩니까? 못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여우와 꽃신 사례가 있죠. 처음엔 꽃신을 계속 줍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꽃신을 100만 원 내놔라고 해도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꿀지 모른다. 그렇지. 이제 4차 발사의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정말 이제 민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보시는 분들도 좀 이해를 하고 응원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 5, 6 앞으로 3번 정도 지금 쏠 예정인데 항우연이 전에 그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갖다가 이 3번의 발사와 더불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이전을 해주면서 후속 발사는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쭉 주도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 좀 아까울 것 같아. 나 이거 엑셀 파일 넘겨줄 때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렇죠. 이거 내 건데 내 얘긴데 근데 내가 개발한 건데. 근데 이제 다는 아닐 거고 이제 그
할 수 있을 정도를 아마 많은 부분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4차 발사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받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직접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네네. 미운에 떡 하나 준다는 심정이셨나요? 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 취향 입장이 틀리고. 단장님 물어본 겁니다. 저는 국가 기관으로서는 사실 새로운 거를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쪽이니까 이미 아는 거는 사실 이거 빨리 주고 우리는 새로운 걸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일부는 항우연이 계속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전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첫 발사잖아요. 그렇지.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을 꼭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원이 아니라 솔직히 이제 성공할 것 같아요. 이제 발사를 위해서 저희가 WDR이라는 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산화제를 한번 쭉 충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한번 하면은 약간 확신을 갖거든요. 이제 괜찮네. 그리고 엔진도 다 지상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든 절차나 이런 게 틀리지만 않았으면은 그냥 이 절차대로 하면은 문제는 없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사가 딱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성공을 했고 위성의 교신까지 모두 잘 이루어졌고 안착했다라는 걸 딱 아는 순간 제일 처음에 보통 어떤 얘기들을 좀 할까요? 대박이다! 자자! 인센티브! 뭐가 있을까요? 퇴근! 사직서! 글쎄요, 다행이다. 첫 번째는 다행이다. 그 다음에는 역시 해냈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성공했는데 뭐 치킨도 문 닫았고, 그렇죠. 맥주도 못 마시고 끝납니까? 아마 당일은 좀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발사 성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누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성공했다고. 그거를 위한 자료들이나 이런 거 쭉 하고. 발사대나 이런 쪽은 또 후속 처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긴 또 남아있고 사실 요번에 끝나더라도 새벽 1, 2시에 끝나니까 사실 가게들 문이 다 닫혀 있어서 그냥 조용히 들어가야죠. 요번에 푸드트럭이라도 하나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덕실님께서 푸드트럭 제공해 주신 얼마나 좋을까. 누리호 다음 차세대 발사체를 항우연에서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이게 100톤급 추력 엔진 5개를 클러스터링해서 500톤급 추력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개발되면은 뭐 향후 계획은 또 없나요? 뭐 달 착륙선 화성에 간다거나 또는 결국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우주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계획은 또 항우연에서 있나요? 우선 국가 우주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상의 어떤 계획들을 만족하는 게 사실 차세대 발사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스펙이어야 된다. 얘가 이제 30년대의 주력 발사체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 계획상으로는 32년에 달에 간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35년에 화성 궤도에 보내겠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45년에 화성에 착륙시키겠다. 뭐 그런 좀 원대한 계획이 지금 좀 있고 사실 차세대 발사체가 기존에는 이제 5개의 100톤 요거를 가고 있는데 요즘 하도 시대가 급변하고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재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제 요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는 목표와 더불어서 재사용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발사체로 만들 수 있을지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엔진도 바꾸고 뭐 좀 이제 뭐 개수도 바꾸고 다리도 달고 뭐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좀 검토 중에 있다. 너무 좋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상상하지 못했을 때는 참 쉽지가 않은데 물론 일론 머스크가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도와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그 천재 엔지니어들이 이제 연구원분들이 보면 저렇게 하는구나 쉽지는 않지만 저렇게 하는구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성 검토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나온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 연구진도. 일론 머스크를 미국 사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인류에 있어서 우리한테 뭐 많은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뭐 유전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치면 이제 침팬지도 98% 똑같거든요. 그렇죠. 침팬지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세대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유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제 돈을 써가지고 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사실 유인 발사체 정도가 될 텐데 사실 유인하고 그냥 일반 무인은
또 이제 레벨이 또 차원이? 틀려지니까 발사체가 이제 안전 위주로 이제 포인트가 가게 되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유인 발사체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실 겁니까? 저는 지구가 좋아서 한 100회차 발사체쯤에 네, 좀 안전할 때, 안전할 때 그럴 때 가보고 싶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4차 발사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민간 발사, 첫 민간 발사 그리고 야간 발사가 될 것이고 독성 연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독성 연료가 막 질질 새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포인트로 보면 네. 더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다. 또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요번에 이제 주 위성 외에 이제 12개의 위성이 같이 갑니다. 오, 네, 큐브 위성 이런 큐브 건가요? 위성이 지금 그래서 주 위성이 분리된 다음에 이제 사출이 또 순차적으로 이제 사출이 또 될 겁니다. 재밌다. 네, 그래서 지난번보다 위성 수가 늘어났고 이번에는 카메라를 2개를 달아가지고 일단 다 보겠다, 분리되는 걸 다 보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한 20초 간격으로 쭉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발사와 더불어서 이제 각각의 분리될 때 이제 지구 배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 위성 분리된 다음에 이제 그 12개의 위성이 다 잘 분리될지 이게 아마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약간 않을까. 그 고체 로켓 발사할 때 예고 없이 그냥 저녁 6시 한 27분쯤에 네. 발사했는데 그때 쫙 뭔가 천사의 그쵸. 날개처럼 엄청 네, 예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번엔 아예 밤에 하니까 또 그 밤 나름대로 예쁠 것 장관이 같아요. 있지 않을까. 네, 관전 포인트들이 있고 네. 기대가 돼요 벌써. 왜냐하면 또 이제 하나가 또 불꽃놀이? 불꽃놀이로 이제 굉장히 잊어 주십시오. 네. 불꽃놀이 위에 올라서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불꽃놀이만큼 그렇지 예쁘게 올라가지 네. 않을까. 네. 네. 벌써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멋있는 걸 볼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주 되게 즐거운 그 이벤트니까 네. 이제 보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일단 성공했다. 이제 포상 휴가는 있겠죠 당연히. 뭐 지난번에 한 번 나오긴 했는데 몇 박이고요? 네? 며칠 정도? 하루 이렇게 하루 좀 짧게 아니 했어요. 거기서 하루 나갔다 오는 거. 네. 5시간. 그럼 인센티브는 어떻습니까? 엄밀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딱 그게 없는데 3차 때 한 번, 그러니까 2차 때였나? 2차 때 특별 케이스로 한 번 딱 한 번 별도로 나왔었고. 그럼 이번에 짝수니까. 네, 네. 짝수니까. 짝수니까.